지금부터 2024년 상시사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6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요거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필요할 때 또 보려고 꺼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엑셀은 작업을 통해서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폴더에다가 요 자료들을 넣어드렸어요. 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랑 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제 블로그에 커말피기 간단 요약 프리에서 여기에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작업을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1번입니다. 다음 워크시트는 한번 볼게요. 다음 워크시트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수 정렬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후 사업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할 경우 필름 번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단 수식이 입력된 A2 셀에 채우기 핸들을 A7셀까지 드래그하여 복사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파일을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작업하시라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쪽수대로 얼추 비슷한 것들을 좀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6쪽 21번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자, 함수 프린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함수 프린트를 꺼내셔서 이쪽을 피시냐면 맨 마지막 장 페이지 8쪽을 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8쪽에 보시면은 컬럼 함수하고 이제 로우 함수가 존재를 해요. 컬럼은 인수가 하나, 참조 셀, 참조 셀의 열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로우 함수는 참조 셀의 행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인수가 참조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행번호를 알려주는 거고 컬럼은 열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 먼저 해볼게요. 는 로우 문을 열면 위에를 쫙 찍으시면 여기 보면 인수에 레퍼런스라고 나와요. 셀을 참조하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2 셀을 눌렀을 때 행번호예요. D2의 행번호니까 D열의 2행이니까 이거는 몇 행이 되는 거예요? 2행, 행번호가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로우, 레퍼런스, 셀의 주소, 여기 해볼까요? G8셀을 눌렀을 때 셀 번호, 행 번호.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할 행이 되는 거예요. 컬럼은 는 컬럼, 열 번호, 레퍼런스, 주소에서 셀의 주소. 이렇게 해볼까요? F1셀의 열 번호예요. 그러니까 열 번호니까 열.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이 몇 번째, 열 번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번호. F의 열 번호. 그러니까 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세셔야 돼요. 등 컬럼, 레퍼런스, H8 해볼까요? 그럼 H8, H열의 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문 닫고 컨트롤 엔터. 그럼 이제 8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컬럼이랑 로우는 여기 인수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생략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는 로우 해볼게요. 는 로우 그랬을 때 요 셀 주소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생략하고 문을 닫으시면 지금 A2 셀 그 자리에 행번호를 알려줘요. A2니까 몇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2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도 는 로우 문을 열고 다니면 그 자리에 행번호가 되는 거예요. 는 컬럼은 문을 열고 닫아주면은 그 자리의 열번호, A4셀의 열번호니까 1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여기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번호를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특정 숫자 1을 입력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1씩 증가해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 중간에 데이터를 삭제를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가 1, 2, 3, 4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된 내용만 그냥 삭제되고 숫자가 자동으로 정렬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수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로우 문 열고 닫고 빼기 1. 왜 그러냐? 로우를 했을 때가 행번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수를 안 썼다는 거는 그 자리에 행번호잖아요. 그럼 로우 여기다가 그 자리에 행번호니까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1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럼 2에서 얼마를 빼야 돼? 하나를 빼야지. 1. 그리고선 여러분이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딱 숫자가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삭제를 하거나 정렬이 바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처럼 데이터에 뭐 정렬을 통해서 윌리엄 번호를 뭐 내림차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딱 정렬이 딱 되죠. 네, 네. 상관없이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정렬이 되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로우를 활용한 행번호니까 그 자리의 행번호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만드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요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좀 외우시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워크시트의 셀의 작은 시트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계절별 증감이나 건기 순환과 같은 각 계열의 추세를 표시할 수 있고 최대값 및 최저값을 강조 표시할 수 있다. 워크시트의 셀의 작은 차트처럼 표현해 주는 게 요런 차트예요. 요런 모양, 요렇게 표현을 하는 차트거든요. 차트 안에 작은 차트처럼 또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런 차트를 스파크 라인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외워주시면 되고 히스토그램 차트라든지 트림의 선버스트 차트가 뭐다라는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A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정렬에는 뭐뭐가 있었죠? 정렬에는 오름차순, 정렬에는 오름차순, 정렬에는 뭐뭐가 있냐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렬을 하실 때 데이터를 문자면 문자, 숫자면 숫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렬이 이렇게
true, false, 논리값, 숫자, 그다음 영문 대소문자, 한글, 빈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오류값지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정렬하는 경우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외워주시는 게 득, 소대한, 거참, 오빈. 정렬이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은 빈셀이고요. 오름차순의 순서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수특, 소대한, 거참, 오빈. 숫자가 먼저 나오고 특수문자 나오고 소문자, 대문자, 한글. 그러니까 대문자보다는 소문자가 우선하는 거고 거가 거짓, 펄스고요, 참이 트루, 오류, 빈색.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특, 소대한, 거참, 오빈 이렇게. 오빈, 네, 정답은 3번. 24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기할 때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맨 뒷정으로 가시면은 매크로 부분에서 이쪽이냐면은 13쪽이에요.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다. 매크로 기록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 특수문자 등의 기호 문자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포함될 수 없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코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코딩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면은 이제 코딩처럼 녹음이 되고 거기에 단추랑 그다음에 도형, 그다음에 단축키까지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크로에서 바로가기 키를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 이름은 그냥 이걸로 하고 단축키를 소문자 C, 컨트롤 소문자, 대문자는 컨트롤 대문자. 근데 중요한 거는 소문자는 컨트롤 소문자, 대문자는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고 매크로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소문자,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고요. 매크로 바로가 익히가 기본 바로가 익히보다 우선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는 엑셀에서는 복사하기 붙여넣기인데 그거를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사용해 버리시면은 그 다음부터 기본 바로가기 키는 죽고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추가하고 엑셀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있죠. 컨트롤 C라든지 컨트롤 V를 활용해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은 죽고 어,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활용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는 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교재 실습에서 시트에 7쪽에 25번 있어요. 요거에서 이제 돌리시면 되는데 문제를 분석해 드릴게요. 워크시트는 문자 형식으로 입력된 판매 입력에서 개수만 따로 추출하기 위해 C2셀에다가 left B2에서 두 개의 수식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C6셀까지 복사한 경우 개수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2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합친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로 옳은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요 B2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럼 뽑았을 때 60, 70, 89, 90, 88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야.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므로 문자가 들어가던 숫자가 들어가던 결과는 성질은 문자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는썸 합쳐줄 건데 여기에다가 넘버 1 얘네들을 드래그해요. 근데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계산이 안 된다는 뜻으로 0의 값이 나와요. 함수가 그 정도는 좀 걸러주거든요. 왜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넘버 1, 넘버 2인데 이게 수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 20 들어가고 여기에 이 기문화라고 써볼게요. 그래갖고 는썸 해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요 정도는 30. 요거는 빼버리고 이게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걸러주고 얘도 여기가 데이터가 문자열이지만 아예 계산은 할 수는 없어요. 문자니까 계산 못하니까 0으로 인식하는 거고 중요한 건 오류는 나진 않아요. 네. 함수가 이제 계산 못하겠다 해서 그냥 0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0이 나와요.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상위 10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실습 파일이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에서 여기 보면 자동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죠. 안쪽에다 꽝 클릭하고 데이터에 필터 눌러주시면은 필드명 옆에 이제 화살표가 나오죠.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숫자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상위 자동 필터라고 했죠.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원본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는 텍스트 필터 안에 그게 없어요. 근데 숫자 데이터는 안쪽에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상위 10가 상위 10등까지 이 정도는 구해줘요. 랭크 함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뭐 수치 이렇게 등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상위냐 하위냐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항목이랑 퍼센트 그러니까 상위 10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가 숫자여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고 상위 하위 및 항목 백분율 과배 방식을 지정하여 필터링 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1부터 500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치를, 뭐 등수를 1에서 500까지가 가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10 자동 필터의 결과는 자동으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등이면 10등까지 표현되고 5등이면 5등까지 필터링이 되는 거지 정렬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10등으로 해볼까요? 상위 10등 하고 이렇게 하면 보여줘. 이렇게 10등인 사람들만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점수 잘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A1셀로부터 아래로 각 셀에 C2, 2 이렇게 입력했을 때 결과가 아래의 워크시트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C를 입력했으면 이렇게 표시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딨냐면 여기다 그냥 할게요. 파일에 옵션에 언어 교정에 보시면 여기 자동 고침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입력하면 요렇게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입력하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은 요렇게 입력하면 또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네. 요거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 파일의 옵션의 언어 교정의 자동 고침 옵션의 자동 고침 기능.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28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S 파일을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에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변동 변화값이 변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 시나리오예요. 판매 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그 결과로 오르는 것은 이게 시나리오고 시나리오의 변동 변화값은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가 변동 변화값이 수량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잡고 데이터에 걸어놨거든요. 우리가 가상 걸어놨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걸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요약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보고서 종류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랑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동 변화가 만들 수 있어요. 4번에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으로 병합 기능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하실 건 아닌데 제가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병합이 있거든요. 이 병합을 눌러주시면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 시나리오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하여 부분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지원되는 함수를 선택하여 계산 결과를 산출한다. 이게 부분하겠습니다.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은 시나리오 병합 기능이다. 까지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29번에서 함수의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덱스 함수가 나와요. 자, 함수 프린트를 볼게요. 8쪽에 보시면 인덱스 함수는 알고 싶은 범위에서 두 번째 인수가 행이고 열이에요.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 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범위에서 이 행의 1열의 값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범위에서 뭐 3행의 2열을 가져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분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범위는 알고 싶은 범위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서 이행의 1열의 값을 가져와라 하면 하나, 둘, 하나. 이행의 1열이니까 75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5행의 4열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6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트에서 B2에서 D6을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대요. 그러면 수식에 B2에서 D6을 이름 정의를 점수로 했으면은 세례 주소 자체에 이름 정의한 값이 나와요. 점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점수가 여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수에서 이 행의 1령이죠. 하나,
둘, 하나. 그러면 여기가 75가 되는 거예요. 75. 그 다음에 맥스 점수. 여기에서 가장 큰 값. 100인 것 같은데요. 100. 그랬을 때 여기 콤마 찍혀 있죠? 75랑 100의 뭐를 구해라?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라. 여기 보면 인덱스는 범위에서 행과 열을 구할 행인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이 나오므로 이행의 1열의 값은 75가 되고요. 최대값은 100이 돼요. 요거에 대한 여러분이 암산을 구해주시면 87.5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 기능과 바로가기 키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원래 찾기 단축키가 컨트롤 F예요. 아무데나 해볼게요. 컨트롤 F 하면은 찾기인데 Shift F 해도 찾기예요. 그럼 같이 외워주세요. 네. Shift F, 컨트롤 F. 예, 바꾸기가 컨트롤 H거든요. H가 체인지예요, 뭐예요? Shift H가 아니라 컨트롤 H.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식을 짤 때 마법사를 좀 가끔은 활용하실 수 있는데 커말 2급에서는 마법사를 활용하기보다는 Shift F, Shift F3 이렇게 하면 마법사 나오고요. 원래 여기 FX를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나와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가 이름 관리자. 원래 이름 관리자가 수식의 이름 관리자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Shift F5를 탁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름 관리자 Shift 컨트롤 F3 잘못했어요. 컨트롤 F3 이거 컨트롤 F3 하면은 이름 관리자 창이 떠요. 이것도 외워야지. Shift F5 컨트롤 F 찾기 바꾸기는 컨트롤 H 함수 마법사는 Shift F4 이름 관리자는 컨트롤 F4 이렇게 외워주세요. 31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표가 자 실습 파일 여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에서 여기 보면 데이터 표 있죠. 데이터 표는 이 5월달 영업이익에서 결과가 얘예요. 얘를 구할 건데 여기 보면 표에 보면 판매량이 2천에서 4천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매가가 13,000에서 18,000원으로 변해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죠. 이 변수의 결과. 근데 지금은 변수가 판매량은 3,000, 판매가는 16,000원이었을 때 얘예요.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표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여기다 결과세를 연동을 해주고, 이렇게. 이건 저는 수식을 제가 만들게 연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 입력셀, 여기 행은 판매량, 이게 열, 판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돌렸을 때 얘를 이렇게 지우시면 별도로 지우거나 별도로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데이터표는. 그래서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참조하고 있는 셀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정되더라도 갱신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이 결과가 얘가 여기를 갖고 있고 이 결과 셀이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0원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식을 입력될 범위는 반드시 먼저 설정한 후 데이터표 기능을 실행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해놨잖아, 범위.
결과 셀이 여기가 수식으로 정해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데이터 표 기능을 통해 입력된 셀의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죠. 열 입력 셀만 지정되는 경우는 수식에서 참조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열이 입력되는 경우다. 그럼 변수가 두 개짜리고 변수가 하나짜리는 이런 식으로 는 해가지고 결과 셀 연동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가상 분석의 데이터 열 입력 셀 열이 하나죠. 그럴 때는 하나니까 이자열 얘만 이렇게 하나만 눌러주기만 하시면 돼요. 변수가 두 개면은 두 개 셀 참조하시면 되고 변수가 하나면은 하나만 셀 참조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습 예제에 가볼게요. 여기 끝에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고 그럼 오차 막대가 뭐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오차 막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그 차트의 오차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오차 막대거든요. 오차 막대는 3차원 세로 막대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건 2차형이거든요. 이거를 차트를 종류를 바꿔볼게요. 3차원으로. 3차원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럼 오차 막대는 깨져요. 그래서 오차 막대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만들 수 없고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방향, 세로 방향이냐, 오차량이 뭐냐 이렇게 나오죠. 는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및 오차, 사용자 지정 중 선택하여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 막대형 차트는 세로 오차 막대만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세로죠. 요거를 가로로 제가 바꿔볼게요. 차트 종류를 아래 막대형으로 바꾸잖아요. 여기 오차가 이렇게 가로 오차 막대로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A6셀에서 합감형을 입력했을 때 A2와 A2O 영역에 입력하고 합감형 목록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로가기 키 메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여기 앞에 엑셀 기초에다 할게요. 여러분이 데이터 목록을 이렇게 인천, 부천, 어, 서울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요 위에서 입력된 목록이 바로 밑에 이렇게 보여요. Alt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다음 목록 표시를 해주는 게 Alt 아래쪽 드롭다운 목록. 이렇게 나오는 게 2번이죠.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제 파일 스프레드 스틸반 교재 실습 안에 실쪽의 34번 시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숫자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표시 형식을 집어넣을 건데 엑셀의 표시 형식에서 이 앞머리에 표시 형식 앞머리에 별표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가 이제 뭔가를 표시할 때 별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면은 이 별표 뒤에 있는 표시가
열의 너비만큼 반복돼서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별표 뒤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열의 너비만큼 이 마이너스 표시가 반복돼서 표시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별표에 0이 있으니까 열의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따라 이 0이 반복돼서 표시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별표 뒤에 별이 있다는 거는 이 별을 반복해서 표시된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별표 뒤에 별을 반복해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음수가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뒤에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샤콤마 샵샵0, 샤콤마 샵샵0이니까 숫자가 1, 2, 3, 4니까 어차피 촌라인 표시 안 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음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음수로 표시되면서 할 거예요. 그럼 이대로 표시 형식으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C 컨트롤 1을 눌러서 샤콤마 샵샵0에서 첫 번째 거는 별표를 넣어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의 너비만큼 앞에 이렇게 표시 반복돼서 표시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너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발표해주고 0을 넣어주면은 0이 이제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얘 같은 경우는 별표가 반복돼서 표시되겠죠. 이렇게. 네, 요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요 맨 앞에 생겨요.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별표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표시해줘요. 앞부분에 표시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 2번이네요. 2번. 그 0 표시가 계속 돼야 되겠죠. 0, 0, 0. 0이 반복돼서 표시된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러분이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35번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후 추가할 도구를 선택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꽝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메뉴들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요. 기타 명령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면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입니다. 리본 메뉴에 없는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돼요. 2번 리본 메뉴에서 추가할 도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클릭한다. 자,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또 여기서 추가가 돼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삭제할 도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클릭한다. 여기서 추가하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이렇게 제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4번입니다. 보기 탭 표시 그룹에서 기타 명령을 선택하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편집한다. 아니고요. 파일에 옵션,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한다. 문제다 할게요. 이렇게 25년 하이픈 8월 7일 이렇게 하면은 8월 9일 이렇게 25년 슬러시 8월 9일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나타나죠. 2번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여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추가되어 입력된다. 자, 연을 빼고 이런 식으로 4-9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연 빼고 4월 9일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이 부분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가 30 이상이면요. 1900년대로 인식을 하고요. 29 이하이면은 2000년대로 인식을 하죠. 30 이하, 30 이상이면은, 자, 55년생이다. 55년 1월 13일생이다. 그러면은 1900년대로 인식을 돼요. 29 이하다. 그럼 25년 8월 7일이다. 그러면은 2000년대로,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1900년대, 29 이하면은 2000년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정답은 4번이죠.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 아니라 컨트롤 세미콜론이죠. 이거는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제가 드린 파일에서요. 여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습 예제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 엑셀 틀 고정 창 나누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되는데 틀 고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특정 행이나 열을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행과 열을 고정하는 거를 틀 고정이라고 해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자동 이렇게 해주면은 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행 고정이 되는 걸 보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쪽으로도 이제 스크롤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열을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틀 고정이라고 하는데 틀 고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틀 고정은요. 틀 고정은 고정하고자 하는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쪽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고 그다음에 보기에 틀 고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고정하고자 하는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쪽. 그럼 예를 들어서 B열을 고정할 거고 3행을 고정할 거예요. B, B열을 고정하고 3행을 고정할 거고요. 고정하고자 하는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오른쪽이니까 B열 3행,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C4셀에다. 고정하고자 하는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쪽. 여기다 넣고 보기에 틀 고정에 틀 고정하시면 3행 고정되고 여기 지금 여러분 스크롤이 이쪽에 저는 이쪽에 생기네요. 여기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 여기 있네. 데이터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보이세요? B열 이렇게 고정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해제하실 거면 그냥 보기에 틀 고정해서 틀 고정 취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에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 행 또는 제목 열을 고정한 후 작업할 때 유용하고요. 2번이 선택된 셀의 왼쪽 열과 바로 위 행이 고정. 그러니까 요- 고정을 하실 때는 고정하고자 하는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쪽인데 고정을 하고 나시면은 요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누른 셀의 왼쪽, 그다음에 위쪽 행이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랑 고정된 거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누른 이 셀의 왼쪽, 위쪽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끌어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을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요. 정답은 3번이죠. 틀 고정 방법으로는 첫 행 고정을 선택하면 선택된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이 고정된다. 여기에 원래 틀 고정은 고정하고자 하는 행의 아래쪽, 열의 오른쪽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상관없이 틀 고정에서 여기 틀 고정, 이 첫 행이랑 첫열 고정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첫 행을 누르면 첫 행만 고정되고요. 첫 열 하면 여기 열, 이렇게 열. 그 다음에 첫 행, 그러면은 이렇게 첫 행만 고정이 돼. 이거를 이제 틀 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 고정은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럼 38번은 안 푸셔도 돼요. 이런 거 버리세요. 안 해도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틀 고정하신 요 파일에서 시트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세요.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가 컨트롤 F이에요. 또는 컨트롤 P. 컨트롤 F2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되고요. 컨트롤 P를 또 눌러주시면은 미리 보기 창이 돼요. 일로 왔을 때 이제 미리 보는 화면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먼저 미리 보기를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보여요. 이 첫 번째가 어, 여기 여백 보기예요. 여백 보기, 여백 표시라고 나오시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페이지 확대 축소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이 페이지 확대 축소는 그냥 보여지는 화면만 커지고 작아지는 거지 인쇄할 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인쇄 미리 보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백 표시를 하고 나시면은 이렇게 점 같은 게 생겨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셀의 너비를 늘리잖아요. 그럼 늘어나요. 그러면은 나갔을 때 이 워크시트에 적용이 돼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열의 너비는 늘릴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행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검은색 점 같은 게 없잖아요. 요거에 좀 잘 나오죠. 1번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워크시트에는 변경된 너비가 적용되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워크시트에 가서도 적용이 돼요. 컨트롤 F2. 2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여백 탭에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여백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수동으로. 근데 여기 왼쪽 밑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 설정 창의 여백 탭에 보시면 이렇게 수치를 주는 란이 있어요. 이 수치 주는 란에 수치를 주시면은 이제 여백의 표시를 수치를 주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한번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대 축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 요거
확대 축소를 누르면 화면에는 적용되지만 실제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체크한 후 마우스 끌기를 통해 이렇게 여백을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의 너비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40번은 하나를 시트를 새로 열게요. 하나 통합 문서를 열고요. 제가 시트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A1셀에다가 여기다가 500이라고 써보고 제가 시트 2에다가 또 여기다가 500이라고 써보고 시트 3에다가 여기다가 또 500이라고 써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시트 1에서 여기다가 는 하고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이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그룹화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다 는 에버리지를 평균을 하라 해서 에버리지를 해주고 그럼 여기가 범위니까 처음에 500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범위로 시트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시트 3을 클릭하시면은 요 시트가 사이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어, 그러면 아까 눌렀던 셀에 A1셀이 들어가면서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은 이제 평균이 500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참조했어. 어느 셀을 A1셀을 참조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시트를 그룹화 하실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시트를 누르시면은 이 시트가 몽땅 다 세 개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셀을 클릭하면 세 개의 값이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시트 그룹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트를 누르고 는 에버리지 그 다음에 더 쉽게 먼저 이걸 셀을 누르지 말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A1셀에 있는 값만 눌러주시면 돼요. 눈 닫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똑같이 500이 나오죠.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다른 시트의 셀 참조는 시트 이름, 느낌표, 셀 주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